심우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5시 43분이고 네, 박성재 피고인 하는 것처럼 하면 2시간 넘게 걸릴 예정인데 시간을 조금 좀 줄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주신문을 시작. 주신문 시작하시죠. 예, 신문하겠습니다. 한진희 검사입니다. 예.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가지 번호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죠? 예. 예. 피고인 그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셨었고요. 예, 그 업무 중에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업무인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출입국 규제 등 직무를 또 포함되어 있었죠. 정부 조직법상으로는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법무부는 좀 독특해서 출입국, 그다음에 교정, 범죄예방정책국 다 각자 전국 조직을 갖고 있고 사실상 이 청단위 규모의 실국이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출입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검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실국이 운영되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피고인도 차관으로서 그 법무부 각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 보고 등을 통해서 예. 보고를 받은 사항은 맞죠? 예. 예. 그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계셨고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언론 보도 되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까지 언급이 됐던 VIP 경로설이라는 것도 그 무렵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9월경에 그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을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 탄핵이나 그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그 특검법 발의 등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뭐 보도가 되니까 알고는 있었을 텐데요. 그 시기를 뭐 정확하게 그때 알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11월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다는 정도는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혜병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본부에 처리 지침을 내린 상황이 있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렇게 된 부분까지는 제가 뭐 기억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뭐 최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와 관련돼서 24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방부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내용이나 그리고 24년 1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글쎄, 보도를 봤을 수는 있는데 저희 뭐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뭐 그게 계속 뭐 기억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방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의 표명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즈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긴 한데요. 사의 표명한 다음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특사나 대사로 임명할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저 기억이 보도를 본 나십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이 이후에 24년 3월 4일에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그 이종섭에 대해 호주 대사로 이종섭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예, 계셨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알고 계셨고요. 네. 그러면 당시에 이종섭이 탄핵의 대상이 됐었던 점,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던 점, 그리고 관련된 사건이 특검법까지 발의됐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까지 임명을 한다고 하는 의문을 가지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논란이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 12번 묻겠습니다. 당시 야권에서 그 윤 대통령이 본인의 범죄를 덮으려 해외 도피시켜 그리고 인사권까지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난 등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막 보도를 일일이 다 챙겨본 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최상병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후인데요. 24년 3월 6일입니다. 저녁 7시 55분경 MBC 보도에 의하면 호주 대사가 임명되었는데 최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라는 기사입니다. 피고인 이 보도 혹시 당시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보도를 MBC 보도를 제가 봤던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은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3월 6일 날 그날 이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한 점심 먹기 전에 이종섭이 출국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거를 뭐 정보 보고를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은 뭐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위에 보도가 나간 그 전날인 3월 5일 11시 44분경에도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공수처가 최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대사 조사 방식을 검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 공수처 관계자는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선 개인적인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해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출국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 최초로 이종섭의 출국 금지 가능성이 보도되었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십니까? 이 기사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알았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본 출입국 심사과 출국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김정원은 이와 같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가능성이 보도되자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의 조회를 통하여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섭이 현재 출국 금지 상태라는 내용을 담는 정보 보고를 3월 5일자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해당 정보 보고는 3월 5일자 정보 보고인데요.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3월 6일 날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간 출국금이 돼 있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 3월 5일자 저 정보 보고를만 저한테 보여주면서 3월 5일 보고받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저게 정보 보고가 저렇게 돼 있으면 제가 저걸 받나 보다라고 그때 이렇게 진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정보 보고가 실제로 이 차관이나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똑같은 제목의 정보 보고가 지금 2개 있습니다. 검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3월 5일자 정보 보고가 있고 3월 6일에 이제 하단에 통지 유예와 관련된 표시가 기재된 정보 보고가 2개 있습니다. 근데 검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은 제목의 정보 보고가 일부 수정돼서 되고 첫 번째 정보 보고가 보고되고 두 번째 정보 보고가 보고되면은 두 번째 거에는 저희가 2보라고 표시를 합니다. 2보라고 근데 지금 3월 6일자 정보 보고에도 2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기흠 제 진술 이제 조서를 쭉 보니까 이기흠이 첫 번째 3월 5일자 정보 보고를 가지고 출입국 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들어갔더니 출입국 본부장이 왜 통지유예가 안 됐냐고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 왜 통지유예가 됐냐고 짜증을 내면서 지금 3개월이 됐는데 통지유예된 사유를 좀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지금 출입국 본부에서 이 부분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입국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몰라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제 조서를 보니까 김정원이 사실은 이걸 작성한 사람인데 김정원도 3월 6일자를 보고했다라고 진술 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봐서는 3월 6일자만 보고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유 16항의 가지번호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유 본부장은 24년 3월 5일 이 정보 보고를 받은 직후에 12월부터 진행된 출국 금지를 이제야 보고하게 되어서 이거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서면 보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대면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제 증언을 들었던 제 기억으로는 대면 보고했는지 서면 보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었으면은 대면 보고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이런 게 정확한 증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구두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차관이나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장관님 증언을 들어보니까 3월 6일 날 이의 신청 보고가 들어갔을 때 왜 이제야 보고가 됐냐라고 이재유한테 말씀하셨다는 건데 아마 3월 5일 날 이게 구두로 보고가 됐다면은 그때 이거 왜 이렇게 보고가 안 됐지?라는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저는 이재유가 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잘못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순번 342번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3월 6일자 보고가 원 보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그간 경과 정리는 출입국 관리 담당자가 자신이 했던 정보 보고 내역을 사후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인은 3월 5일자 17시 20분에 정보 보고했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 6일자 보고가 첫 보고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건 실무자가 작성한 내용인데 저걸 작성한 실무자도 본인이 장관하고 차관한테 정확히 언제 보고가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월 5일 날 17시 20분에 실제로 출입국 본부 내부적으로는
출입국 본부장한테는 3월 5일자 보고를 보고한 게 맞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리할 때는 17시 20분에 보고했다라고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장관과 차관한테 언제 보고했냐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뭐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러면은 이게 3월 5일이던 3월 6일이던 이종섭 출국 금지에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별히 취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보고자에게 어떠한 지금- 이 절차와 관련돼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일단 구두로 보고받았는지 서면으로 보고받은지가 불분명한데 저도 제 생각에도 구두로 보고를 받았으면 뭔가 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서면으로 들어온 걸 봤던 걸로 기억되고요. 이게 제 판단은 이게 지금 출입국 본부 사안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출입국에서 추후에 또 보고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또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 18번 묻겠습니다. 3월 4일자로 대통령 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5일자에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이 인지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종섭은 3월 8일에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이종섭의 출국 금지 해제하여 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절차에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저 처음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록을 봤으니까 기록을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문진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도 출국 금지 사실을 3월 5일 날 알았는데 뭐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는 잘 몰랐다고 그때는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또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최소한 주무국장인 김종도 출입국 정책 단장한테는 아마 유선으로라도 즉시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문자라도 남겨서 이게 출국 금지 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무국장인 김종도도 출장에서 복귀한 3월 6일 날 아침에서야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되어 있는 거를 보고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가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뭐 실무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19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 24년 3월 6일 17시 47분경에 법무부에 출국 금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재유 본부장은 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직후 이 사실을 박성재 장관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확히 구체적인 제가 기억은 없는데 이재유가 저한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 방이 장관 바로 옆방인데 이재유가 장관께 보고를 일단 드렸으면은 나오면서 제가 장관이 퇴청하기 전에는 퇴청을 안 하니까요. 나오면서 제 방에 들려서 보고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서 피고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입국 관리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본부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이재유 본부장이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유 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과장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뭐 그 실국 본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본부장은 보고를 안 들어오고 뭐 과장만 보고를 들어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보고가 자주 있었다라는 말씀입니까? 종종 들어옵니다. 그럼 이재유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일일 것 같아서 기억이 좀 더 날 것 같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우 본부장이 제가 이제 정확히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저도 이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구체적인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우 본부장이 저한테 사전에 들어와서 이런 사안을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논의가 있었으면은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미 장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뭐 거기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뭐 제가 이재우랑 논의할 그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차관이 워낙에 위원회나 뭐 외부 회의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차관 보고보다 먼저 장관 보고를 마치고 그때 보고한 내용과 결정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차관이 뭐 특별히 역할을 할 거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그 이재유가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걸 전제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피고인이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걸 출국 금지를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은 없고요. 네.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우가 본인 법정 진술의 증언에 의해도 자기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수차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저도 좀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번 144번 제시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네. 이제 24년 3월 6일자입니다. 저녁 21시 8분경에 이기음 출입국 심사과장은 이상배 규제팀장과 김정원 팀원에게 출국 금지 해제를 긍정 검토함이 좋겠음이라는 결론이 기재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고를 이메일로 송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서류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를 보고받았으면은 기억이 날 텐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기음 심사과장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출국 금지 해제를 긍정 검토하니 좋겠음 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재유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재유는 이러한 지시가 장관, 차관의 의도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이러한 말을 이기음에게 전달해서 이와 같은 보고서가 작성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정 직원은 지금 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수처에서 23번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유지 의견을 이후에 밝혀왔었고 이 의견을 받은 이후 이재유 본부장이 피고인에게도 공수처의 의견을 전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유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국 금지 유지 의견으로 회신이 왔다는 거를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제 기억한 게 이제 원래는 공수처가 출국 금지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출국 금지 유지 의견으로 회신이 왔다고 이게 좀 바뀐 부분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출국 금지에 긍정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가 유지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출국 금지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국 금지 긍정 약간 좀 긍정적이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다가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 회신이 왔다라는 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앞서서
해제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랑 유지 의견을 들은 시점이 다른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출국 금지 유지 의견으로 회신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순번 302번입니다. 302번을 제시하겠습니다. 통상 수사 목적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국국 심사과 직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국 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 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공수처의 출국 금지 유지 의견에 따라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진 않았었나요? 출국 금지 유지 수사기관의 의견이 중요하죠. 수사기관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의견을 잘 써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이의 신청 인용된 사례 4건도 제가 보니까 저 6건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 해제 반대라고 보낸 것들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 이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써 있는데도 인용이 됐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출국 본부 직원들도 본인들도 업무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각 의견을 보낸 적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왜 수사기관이 기각 의견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유지 의견이 회신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공수처의 출국 금지 유지 의견을 주로 수사기관의 의견을 존중을 하니까 그러면 이번 이의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제가 일단 이의 신청서를 본 일도 없고 공수처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냥 절차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니까 위원회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겠거니 그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받을 때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출국금지 시민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들었을 당시에는 알고 계셨던 겁니까? 출국금지 심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이재유 본부장 이제 증언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유 본부장을 들어보니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을 3월 6일 날 지금 저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곰곰이 되살려 보면 어차피 출국금지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관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공수처에서 그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보내온 이후에 박성재 장관님과 그 출국이 혹시 불가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 등을 논의해 보거나 상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25항 신문하겠습니다. 그 이재유 본부장은 이종섭의 이의 신청서 접수 이후 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 이재유, 김정도 단장,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5명에서 3명 이상이 출국금지 해제 의견을 제시하면
과반수 이상으로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의결이 된다라는 취지를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받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안 나고요. 나지 않는데 이제 그 증언을 들어보니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지금 3월 6일달 저한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다면 아마 제 입장에서는 제가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서 지금 위원장이나 아니면 장관이 위원장 대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혹시 차관이 위원장인지 전혀 모르는 위원회니까 뭐 내용은 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기는 하다는 그런 제 추측입니다. 증인이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럼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네. 26번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대통령의 뜻 그리고 취지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라는 조직 생리상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다. 출국금지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진술하면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는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당시 피고인이 이 심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피고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뭐 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고 다만 저도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최소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그런 영향 없이 본인들은 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번 순번 77번 146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김정원 그 팀원은 앞서 본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관련 보고 문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종섭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다는 취지의 심사 결정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저 파일명에 보면 기각이라고 6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시적 결정서에 보면 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기각된 결정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결정서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다 보니 제목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다 인용 취지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7번 문서만 기각이고 주문 기각 그리고 결정 이유는 단 2줄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봐서는 인용으로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뭐 저 내용 작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지만 저걸 제가 보니까 6번 5번까지가 이제 공수처에서 정식으로 뭐 의견 오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게 공수처 의견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인용 취지라는 거는 결국 이의 신청 내용이 지금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의견은 지금 공란으로 아직 안 왔으니까 기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8번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7시 59분, 8시 3분 그날 회의가 있는 바로 당일날 아침인데 당일 아침까지도 회의 당일 아침까지도 주문 기각으로 돼 있고 내용이 뭐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기각 이유가 들어와 있는 심사 결정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24년 3월 4일 다시 3월 4일입니다.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야권이나 여권 그리고 언론 등의 비난, 비판 등 각종 논란이 이루어졌었던 상황이었던 거는 기억하십니까? 네,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은 이종섭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시킨다라는 것이 그 뜻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출국 금지 상태에 있는 이종섭이 호주 대사 현지로 부임하려면은 반드시 출국 금지가 해제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부임하려면 출국 금지가 해제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과가 작성했던 이종섭에 대한 그 심의 자료를 보면은요. 관련 현황 항목에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공무 수행이 불가피 대상자가 제외 공간을 대표하는 대사로 근무하는 경우 출국 후 소재지 및 연락처가 제외 공간으로 특정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상자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을 이미 제출 등 출국 금지 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자료는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자료는 혹시 피고인과 박성재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작성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지시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 내용 중에 특별히 허위인 내용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33번 질문하겠습니다. 388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자 20시 31분경입니다.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예, 조굴에는 황소진에게 내가 하여간 지금 차관님하고 상의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뭐 이종섭이 내일 뭐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3월 6일 날 내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법무부는 근데 3월 7일자에 대부분의 서류들이 작성이 됩니다. 인용 관련 내용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은 이미 법무부 쪽에서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결정했다라는 취지나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외교부 내지 이종섭 측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전혀 외교부 관계자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기에서 저 차관님이라는 저 차관님은 외교부 차관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교부 차관이 말하기를 이종섭이 내일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종섭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 신청서에 보면은 이종섭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공수처에서 해제 의견으로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피고인은 그 심의위원회가 3월 8일에 있었는데요. 그 3월 8일 그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박성재 장관님이 이종섭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처리할 거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보도를 봤습니다. 당일 알았었습니까? 시간은 모르겠는데 당일날 알았습니다. 네. 아신 시점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요? 그 시간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김정도
박성재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했던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약간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원래 기자들이 그냥 예고하지 않고 모여서 있으면 그냥 불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내가 도어 스태핑을 할 거니까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장관 입장에서는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물어본 질문에 그냥 답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순번 4번 제시하겠습니다. 35번 질문하겠습니다. 이후 3월 8일 그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때 간사인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규제팀장인 이상배는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되어 부임 예정인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 부가 공수처에 유선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는 대상자와 조율하여 3월 7일 목요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공수처가 질문하고 물음에 대해 대상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그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의견으로 수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의 내용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때 회의 과정에서 근데 제가 기록 보니까 공수처 의견도 다 설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양쪽 의견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두 시간이 돼서 휴정은 해야겠는데 그럼 휴정할까요? 예, 휴정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그 박성재 장관의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묻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성재 피고인이 신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때 그 출근 중에 대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어 스태핑을 준비를 했다.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차에서 내린 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날 그 상황에 대해서 대변인이 피고인에게도 장관님이 도어 스태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미리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대변인이 그런 내용을 차관한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장관이 바로 얘기하지 저한테 뭐 도어 스태핑 있을 거다 아닐 거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 알겠습니다. 예, 39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그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용 의결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건 기억납니다. 언제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회의 끝나자마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재우가 왔는지 아니면 김종도가 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끝나자마자 만장일치로 해제 의결되었다라고 했던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시각도 기억하십니까? 시각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금 10시로 이제 기록 보고 해서 다 지금은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때 당시에 뭐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마치자마자 보고가 왔다라고는 기억하시는 겁니까? 예, 회의 끝나고 뭐 바로 왔다는 취지, 바로 왔을 거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40번 생략하겠습니다. 41번 심문겠습니다. 피고인은 약 25년여간 검사로 재직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본건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 지위에 있으셨고요. 예.
예, 그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인해서 공수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발되었었고, 공수처에서는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종섭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 출국 금지 해제 당시에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 아닌가요? 필요한 수사는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수사 단계였는지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속도나 아니면 어떠한 범위를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종섭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고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국하게 됐을 경우에 이종섭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제가 그 이종섭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종섭을 수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밑에 있던 실무자들, 학업자들 다 조사를 마쳤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구체화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종섭한테 이제 소환 통보를 했겠죠. 소환 통보를 해서 이종섭을 국내로 귀국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혐의증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정도 단계였다면은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면 진술이나 이메일 조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먼저 조사를 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소환을 가거나 그렇게 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강제 수사 등이 있을 거고 소환 조사 등 임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호주 대사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수사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1년 반 동안 공수처에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대신문. 예, 예. 간단하게 그 몇 개만 묻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짧게만 묻겠습니다. 그 순범 151-2 이종섭 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공수처는 사실은 그 작년 2023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출국 금지를 지속적으로 연장을 시켜놓고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 뭐 부르거나 조사하거나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 출국 문제가 터지자 이제 공수처 당시에 3월 5일 당시 입장은 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 중이며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서류를 남기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 검토 예정 이렇게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출금 해제에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이후에도 그 대리인에게도 출금 해제 방향으로 의견 내겠다고 구두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갑자기 또 공수처가 말을 바꾸거든요.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실제 공수처가 당시까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기사를 보더라도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이 사건 벌어지고 한참 이후의 기사입니다. 이때도 어떤 일이 나오냐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발로 착수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1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금 해제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나서 그 이후에 2024년 10월까지 제대로 이제 종결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당시에 출금 해제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했을 때 당시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아예 안 됐었던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공수처의 내부 사정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서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도 냈는데 어쨌든 1년 넘도록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보완해서 한 개만 좀. 아까 우리 심우정 피고인 우리 검찰 측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원래 뭐 출국 금지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출금을 요청했던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이제 자세하고, 왜냐하면 본인도 나가야 되는 이유를 뭐 직접 또는 뭐 변호인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출금 요청한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자세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아까 진술하시는 거 보니까 검찰 측 질문에 뭐 간단하게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수처에서 낸. 그 당시에 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후에.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제가 봤습니다. 수사 과정 보니까. 기록에. 예, 기록에 보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뭐 좀 한 페이지도 안 되던가요? 그냥 한 줄. 한 줄? 한두 줄 정도, 한두 줄로 뭐 소환 조사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출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를 그냥. 그러면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할 때 법무부에 출금 요청할 때 내는 문구 정도라는 말인가요? 보통은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 요청한 수사기관에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상세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줄 두 줄이라는 거는 출금 요청할 때의 간단한 문구 정도로 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네. 상당히 경미한 사건에도 출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네. 수사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장문으로 자세하게 그러니까.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뭐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간략하게 정말 간단하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도 모르게 통보 유예를 하면서 마치 기밀 수사처럼 비밀로 출금을 갖다가 지금 4번이나 연장을 하고 4번이나 걸고 3번을 연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3번까지밖에 통보 유예가 안 되니까 다 알면서 주소 불명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인사 발령이 나고 나니까 출금이 됐다는 걸 터뜨려. 그리고 또 출국에 동의해 줄 것처럼 하다가 또 동의는 안 하는 의견을 간단히만 냈다는 것은 결국은 이종섭으로 하여금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출입국 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 하면은 인용을 해가지고 내보내 주겠다 해서 사실은 이렇게 나가게 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뭐 공수처에 저는 선거를 앞두고 말이지. 아니 그런 태도가 4번이나 이제 비밀을 본인에게도 통보 유예해달라고 하면서 주소까지 불명이라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아까도 우리 검사님께서 자기도 서울지검 반부패부에서 3달 정도 한 적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기간의 출국 금지가 필요한데 해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거는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걸 한두 줄로 조사 필요가 있다 정도만 했다고 하면은
대개 그 정도 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 인용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의 의도는 네. 뭐 저희 뭐 법무부 출입심사위원회에서는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이 온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신문 22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이 출금 이의 신청 검토라는 이 일부 발췌 문건을 보면 마치 질의와 종합을 해서 당시 장 차관이 출입구 심사과에 지시나 압력을 넣은 것으로 그 유도성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순번 144번 원본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409쪽과 10쪽입니다. 이 화면의 3409쪽을 보면 이종섭의 대리인이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10쪽입니다. 이에 출입국 심사과는 서울고등법원 2017년 38,717 등 판례를 정리해서 본 문건에 정리해 넣어놨고 출금의 목적, 과잉 금지 원칙, 도피 가능성, 공익 목적 등을 모두 검토해서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그 검토 의견으로 이 사건 이종섭 건에서는 이종섭 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종섭의 출국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파급력이 크며 제외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재지와 연락처가 명확하고 본인의 수사 협조 의지가 있다고 보면서 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출입국 쪽 공무원 누구에게도 지시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바로 심우정 피고인 측 물어보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예, 자리 바꾸시고요. 예. 네. 장호진 네, 장원희 피고 측에서 두 가지만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시죠. 네, 피고인 장호진, 박성재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예. 저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피고인께서 네. 이 사건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호진 피고인도 연락을 받거나 장호진 피고인과 뭐 논의하거나 이 사건 출국 금지에 가서 뭐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장호진 피고인 모르는 분이지요. 예, 모르는 네. 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승재 장관과 이 사건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우정 피고인 측. 네, 주신문상 26항 그리고 28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 심사 결정서의 초안들을 쭉 작성해 놓은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 직원들은 얘기한다는 거 아까 들으셨죠? 예. 그러면 저기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 심사 결정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6번과 7번입니다. 즉 결정 이유가 두 줄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건 이제 최종적인 문구를 위해서 정리한 것은 알고 있죠. 예. 네. 즉 만약에 거부할 수 없는 지시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렇게 기각에 대비한 최종 문구, 최종적으로 나갈 문서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두 가지 모두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신문상에 따라서 볼 때 중복되는 건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과 라항을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은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차관회의 등을 비롯해서 법사위 소위 참석 등 국회 출석 등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래서 차관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모든 보고가 차관에게 보고된 이후에 개통에 따라서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장관에게 먼저 보고되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장관에 대한 보고 내용과 결정 사항에 대해서 차관에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 보고의 경우 대면 보고 대상이 아니라 서면 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에게 즉시 그리고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 또는 당일 새벽까지 상황이 부속실을 통해 서면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음날 아침에 차관에게 보고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항,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을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자, 이제 이종섭, 그러니까 최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한 인식이라는 것도 그때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라는 정도를 취득했다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보가 나와 관련돼서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 휘발성 인식 요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뭐 논란이 있다거나 무슨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라항 묻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경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보고되기까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회 가항, 나항, 다항, 라항, 마항까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입니다. 아까 이제 검사님,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신문에 대해서 출입국 본부 그리고 교정본부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출입국 교정, 뭐 범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출입국 업무는 실질적으로 김정도 그러니까 국장급이죠. 단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단장이 두 명 있습니다. 국적 외국인 정책단장이랑 출입국 정책단장이 있는데 그 두 명의 단장이 실무적으로는 총괄을 각각 파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왜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뭐 인사나 예산 이런 부분을 출입국이나 교정 이런 쪽에서는 각자 별도로 다 인사를 돌리고 예산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으로서 이들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차관으로서는 주로 이제 실국본부 업무가 겹치거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관을 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위원회가 각 실국별로 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차관이 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담당을 하고 또 각 실국별로 국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제가 그 각 실국의 국회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은 제가 주관을 해서 관련 법령인 소관 법령이나 뭐 예산 타임이나 이럴 때 나가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교정본부 같은 경우는 뭐 가석방 업무라든지 뭐 출입국본부 같은 경우는 출입국과 관련된 이제 원래 루틴하게 자기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관여를 안 한다는 취지나요? 교정본부의 가석방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그러니까 자료는 이제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입국 그 심사 업무는 일반적으로는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 전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중요한 사안, 출국 금지 해제 같은 거는 뭐 단장 전결이고 그 외에 중요 인물은 출입국 본부장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무선에 그 본부 차원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네, 사항 묻겠습니다. 이종섭 이재유의 특검 진술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재유는 2024년 3월 6일 이의 신청이 접수되자 이의 신청 접수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장관에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건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장관에 대한 보고 내용하고 그리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재유로부터 이와 같은 이의 신청 사실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네,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제 방이 장관 바로 옆인데 이재우 본부장이 장관한테 보고를 했으면은 제가 먼저 왜 먼저 보고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먼저 보고하고 뭔가 결정을 받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나항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자, 이제 2024년 3월 6일 퇴근 무렵에 이재우가 이제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심 얻는 과정을 보면 지금 들어보면 출국 금지 해제 여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어온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했던 것이고 장관이 그 자리에서 결심한 사항은 그래 좋다.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재우 증언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 취지의 건의와 장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항 생략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증거기록 4605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가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 제가 오전에 심우정 차관에게 대면 보고를 한 기억은 명확히 있는데 당시 제가 검토 보고서를 심우정 차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심우정 차관에게 대면 보고를 한 기억은 명확히 있는데 검토 보고서를 보고 들은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기음 진술에 따르면 이의 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 오전에 이기음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면 보고를 한 기억은 있지만 당시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기음으로부터 3월 7일경에 검토 보고서를 대면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검토 보고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거를 보고를 받았으면은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사항 묻겠습니다. 자, 이재우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종섭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사직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 피고는 만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우가 사직해야 된다거나 사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전 그런 생각은 뭐 이것 때문에 이재우가 뭐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재우가 제가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저한테도 이거 후배들 위해서 이제 좀 사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명예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도 한번 상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이제 의결된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뭐 전혀 관계 없이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우 씨는 실제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거네요. 네,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고발된 다음이라서 명퇴가 되지 않고 뭐 상당 기간 뭐 연구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재우에게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 라고 지시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특검은 2024년 3월 6일 퇴근 무렵에 이의 신청 접수 사실에 대한 장관 보록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하러 온 이재우에게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걸 출국 금지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한 기억 전혀 없습니다. 이재우도 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라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과 37쪽입니다. 이제 대충 거의 대개 대사로 간다는데 장관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피고인이 얘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당시 장관이든 차관이든 나한테 지시로 얘기한 건 아니다. 서로 의견이 같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우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그저 대사로 간다는데 장관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정도의 언급이었고 그것도 장, 차관 모두 지시가 아닌 서로의 의견이 같은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라면 피고인이 어떤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저 말을 한 것도 기억은 나지 했는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저 말 그냥 문헌으로 보면은
뭐 장관이 그렇게 하랬으면 그냥 알겠다. 그냥 뭔가 이재우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알겠다는 정도 내용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심의위의 개최에 대해서 어떤 뭐 알았다 이 정도 표현이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재우가 장관께 보고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했다. 장관께 결심받은 내용은 저한테 얘기했으면 뭐 장관이 그렇게 하셨으면 알겠다. 뭐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12페이지 마항입니다. 피고인의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장관인 박성재와 이종섭의 출국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관심사인데 장관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요?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도 아마 이게 출입국 본부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차관과 이 내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재유, 김정도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던 검사 출신들, 임세진, 이진용, 온정훈 등 검사 출신 위원들과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라도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법무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려주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입니다. 특검을 앞서서 제시한 그 검토 보고서를 2024년 3월 7일자 검토 보고서를 포함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위하여 작성된 많은 문서들이 장관이나 차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차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카항하고 파항까지 묶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도 풀로 나오는 장면은 처음으로 봤는데요. 장관이 도어 스태핑 하신 거 보셨죠? 장관의 도어 스태핑 전체 내용을 보고 느낀 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전체 내용을 본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뭐 원론적인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절차와 규정 따라서 될 거다. 뭐 이런 정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장관이 가장 많이 언급한 워딩이 뭐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절차, 뭐 규정, 뭐 약간 네. 이런 거였던 것 기억됩니다. 절차, 요건, 예, 기준. 절차, 요건, 기준.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건 그냥 한 번 언급하셨죠.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 접수 사실을 보고받기는 하신 것 같은데 그 보고받으셨을 때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뭐 판단을 할 내용도 아니고 위원회가 열린다니까 위원회에서 뭐 판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은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의 입장, 즉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할 거라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그 긍정 의견이었다가 유지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신 의견이 오기 전에 네. 이제 이재우 씨가 이기음한테 확인해 보니까 조금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기음이 얘기해서 이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공수처가 좀 생각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장관이나 차관에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걸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회신 의견이 오기 전에. 회신 의견 오기 전에 뭐 다른 얘기는 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16페이지에 방음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의견인데요. 출국 금지를 하는 출국 금지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해외로 뭐 도주해서 소환이 안 되거나 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을 뭐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국 금지는 뭐 판례에도 나오지만 결국 피의자에 대한 소환 통보,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요. 소환 통보와 소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피고인도 2년간 약 협력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대사로 임명돼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소환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는 당연히 소재가 정확하고 수밀하고 소환 통보는 오히려 국내에서 잠적한 경우보다 더 쉬울 것 같고 또 소환도 해외에 있는 대사한테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청했는데 대사가 그거를 뭐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뭐 외교부로 통하든지 얼마든지 소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종섭 씨는 전직 장관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직 장관이 몰래 도망가서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간 다음에 소환을 요청했더니 나는 나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숨어 다닐 수 있다라고 혹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항입니다. 자항 생각하겠습니다. 실황 관련입니다. 피고인은 이 건과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물으셨는데 조구래, 황소진 등과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까 이제 녹취록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관님 말씀은 뭐, 이종섭이 내일 뭐, 법무부에서 풀어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라고 하는데 이 차관이 피고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그 검사님도 그건 외교부 차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고 계시는 게 이거거든요.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얘기의 주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종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당시까지는 이종섭은 진짜로 공수처에서 이의 신청 절차도 안내해주고 하니까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신문 하시겠어요? 예. 자리로 들어가시죠. 마치겠습니다. 예, 피고인 신문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 1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증거 조사도 일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결정만 하겠습니다. 284번 조태용 피고인의 검찰 피신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285번 심우정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심우정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315번 장호진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시원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예, 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의했고 예, 지금 채택하지 않는 피고인들만 부동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336, 337, 338, 339번 조태용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 피고인 윤석열, 조태용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 채택한. 그다음에 405번 임기훈 씨의 진술 조서 이시원 피고인 측에서 장호진 피고인의 315번 진술이 해당 조서에 인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용된 부분을 예, 부동의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없는지. 이 부분은 이시원 피고인만 예, 부동의하셨고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 동의하셔가지고 저희는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뭐 장호진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은 어차피 315번은 아까 채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조서의 질문에서 인용된 내용 정도로만 저희가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뭐 괜찮으시면 비고란에 뭐 따로 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채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고란에 예, 따로 예. 다시 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증거가 되는 건 답변이지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질문에 관한 것인데
질문에서 인용된 부분은 어차피 이시원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05번은 그럼 번이 동의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하고 그냥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고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예, 복잡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419번은 419번 장호진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마찬가지로 이시원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은 채택합니다. 443번 조태용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윤석열, 조태용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에 특검 측에서 486번과 487번으로 녹취록 신청하셨는데 3월 6일 9시 30분에 황소진 씨와 김완중 전 호주 대사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 녹취록인 거 맞죠? 7월 10일에 출석하셨던 박성재 심우정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뭐 동의하시겠다는 의사 말씀하셨고요. 네, 박정 피고인 동의하겠습니다. 보시겠네요. 예. 네네. 혹시 심우정 피고인? 예. 486번, 487번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혹시 증거 결정에 혹시 의견 있으신지? 네, 없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그러니까 7월 24일 오전 10시에 오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채택한 번호 다시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예, 지난번 제출하신 거에 나머지 284, 285 등등 거기다 486, 487번 나머지 증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증거에 대한 증거 의견 혹시 따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듣기로 하고요. 제 측에서 예. 그 도어 스태핑 그 영상 자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예, 오늘 제출하시겠어요? 예, 증거 제출서를 냈습니다. 예. 아까 들으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예. 증마 1호증 등. 예. 어디까지 되겠죠? 7월 24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증거 조사하고 나머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의견을 듣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파워포인트로 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구형을 아직 안 정해 주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분이요. 그럼 오늘 피고인 신문을 그날 할 걸 그랬네. 10분 하고 그러면은 오전에 혹시 최종 변론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첫 기일에 한 것처럼 장시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저희는 2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혹시 조태용 피고인 측은 저희는 PPT를 좀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시원 피고인 측도 30분 PPT 이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쭉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 계획 안 들어도 6시 전에는 충분히 마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분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의견서. 의견서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